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정말 반가운 손님이 오셨어요. 유튜브로만 만나던 유치님이 직접 정원을 보러 오셨거든요. 그분이 정원 구석구석을 둘러보시면서 아, 이래서 예쁜 거구나 하고 깨달으신 것들, 그리고 본인 정원에서 겪으셨던 고민들을 솔직하게 나눠주셨어요. 돈은 분명히 많이 들었는데 왜 내 정원은 안 예쁠까요? 이 질문 저도 정말 많이 했거든요. 오늘은 그 답을 하나씩 같이 찾아볼게요. 첫 번째, 높낮이가 없으면 정원이 아니라 꽃밭이에요. 유치님이 저희 정원을 보시고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이거였어요. 나무가 생각보다 별로 없는데 왜 이렇게 볼륨이 있는 거죠? 그 비밀은 바로 높낮이에 있어요. 저희 정원 곳곳에는 크고 작은 항아리가 있고 화분들이 함께 자리하고 있어요. 땅에 심은 꽃만 있는 게 아니라 화분 위에 꽃, 항아리 옆에 꽃, 이렇게 층층이 높낮이가 생기니까 정원이 훨씬 풍성하고 입체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꽃만 평평하게 심으면 어떻게 될까요? 깔끔하긴 한데 묘하게 공원처럼 보이고 산만해 보일 수 있어요. 같은 목마가렛이라도 화분에 심은 아이와 땅에 심은 아이가 함께 있으면 정원이 훨씬 다채롭고 재미있어 보이거든요. 조형물, 항아리, 화분, 꽃을 사기 전에 먼저 높낮이를 설계해 보세요. 두 번째는 배경꽃은 사지 말고 파종해야 해요. 유치님이 정원을 가꾸면서 가장 속상했던 경험을 말씀해 주셨어요. 펜지를 10만 원어치나 샀는데 심고 나니까 전혀 티가 안 나더라고요. 펜지 한 포트를 4,000원에 사셨다고 해요. 너무 비싸죠? 10만 원이면 25포트. 사실 그렇게 많지 않아요. 여기서 중요한 원칙 하나. 배경이 되는 꽃은 파종해야 합니다. 저희 집 봄 정원이 기본은 마가렛, 펜지와 비올라, 장구채예요. 이 꽃들을 전부 사서 채우려면 비용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파종으로 준비해요. 마가렛은 8월 말에 파종해요. 11월에 1차로 노지에 심고 나머지 반은 비닐하우스에서 키우다가 2월에 내다 심으면 봄에 풍성한 마가렛을 오래오래 볼 수 있어요. 자연발화도 워낙 잘 되는 편이라 한 번 심어두면 해마다 반겨줘요. 펜지와 비올라는 1년에 2번 파종해요. 10월 초에는 내 정원에서 직접 채종한 씨앗으로 1월 초에는 인터넷에서 예쁜 품종만 골라 구입해서 지피 펠렛에 파종해 거실에서 키워요. 여기서 팁 하나. 유치님이 방에서 파종하셨는데 성공률이 별로였다고 하셨거든요. 실내 파종, 싹이 올라오는 것까지는 온도 관리가 중요한데 싹이 올라온 다음부터는 빛과 통풍이 핵심이에요. 그래서 실내 파종에는 식물등이 꼭 필요해요. 저는 거실에서 파종했어요. 공간이 넉넉하지 않아서 클램프 집게가 달린 식물등을 썼는데 어느 각도든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어서 정말 편하더라고요. 겨울뿐 아니라 장마철 실내 식물에도 식물등은 꼭 필요해요. 10월에 파종한 펜지 비올라는 2월 초면 밖에 심을 수 있고 1월에 파종한 아이들은
3월에 심을 수 있어요. 꽃이 피는 걸 확인하고 색을 맞춰 배치하면 정말 예쁜 꽃 모둠이 완성돼요. 세 번째는 흰색 꽃이 없으면 정원이 어지러워 보여요. 유치님이 저희 정원에서 흰색 꽃이 굉장히 많은 것에 많이 놀라셨어요. 저는 흰 꽃, 특히 작은 꽃은 돈 주고 들이기 아깝다고 생각했거든요. 크고 화려한 꽃이 좋지 않나요? 사실 저도 처음엔 비슷하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막상 화려한 꽃들만 잔뜩 심어 놓으면 각자 너무 강하게 존재해서 다들 따로따로 노는 느낌이 들어요. 요즘 정원에서 정말 예쁜 아주가를 예로 들어볼게요. 아주가만 한 자리에 마가렛만 또 다른 자리에 따로 심으면 둘 다 예쁘긴 한데 어딘가 동떨어진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아주가의 보랏빛과 마가렛이 흰색이 함께 섞이면 색이 조화롭게 어우러지면서 오히려 각각의 꽃이 더 아름답게 돋보여요. 흰색이 자잘한 꽃들은 이렇게 정원에서 연결고리 역할을 해요. 색이 강한 꽃들 사이에서 톤을 부드럽게 낮춰주고 꽃과 꽃 사이를 자연스럽게 이어줘서 정원 전체가 하나처럼 보이게 해주거든요. 저희 집에는 마가렛이 전체적으로 배경처럼 깔려 있고 장미 아래 나무들 사이에는 흰색 올라야가 올라와서 꽃들이 서로 어울릴 수 있게 해줘요. 흰 꽃은 조연인 것 같지만 사실 정원의 분위기를 만드는 주역이에요. 네 번째, 자연지형 골칫거리가 정원이 보물이 될 수 있어요. 저희 집에는 자연적으로 생긴 돌 언덕이 있어요. 몇 해 전까지만 해도 잡초만 가득 올라오는 골칫덩어리였는데요. 거기에 백리향을 조금씩 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풀이 올라올 때마다 1, 2년 열심히 뽑아주다 보니 어느새 언덕 전체가 백리향으로 덮였어요. 백리향이 워낙 번식도 잘 되는 아이라서 지금은 자리를 완전히 잡았거든요. 돌 언덕 위에 심으니 자연과 어우러진 풍경이 정말 예뻐졌어요. 집과 옆밭 사이 보기 싫던 돌담 위에도 백리향을 심었더니 그 공간도 완전히 달라졌고요. 자연지형 버리지 마세요. 잘만 활용하면 정원에서 가장 멋진 공간이 될 수 있어요. 다섯 번째, 봄에만 예쁜 정원, 여름은 어떻게 하나요? 이 고민도 정말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봄에 꽃모종 잔뜩 사서 심었는데 그 꽃이 지고 나면 겨울까지 볼 꽃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름에 또 모종을 사서 심으려면 지갑이 너무 얇아지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름 정원을 미리 준비해야 해요. 저는 3월에 백일홍 여러 종류, 일일초, 페인티드 세이지, 겹 코스모스, 로단세를 파종해 두었어요. 5월 말쯤 마가렛과 펜지, 비올라가 시들면 그 자리에 이 아이들을 옮겨 심을 거예요. 그러면 늦가을까지 정원이 텅 빌 일이 없어요. 그리고 오늘은 천일홍 씨앗도 파종했어요. 흰색, 분홍색, 빨강색, 보라색 천일홍에 천일홍 카민, 파이어웍스까지요. 파종하고 나서도 씨앗이 넉넉하게 남아서 오늘 하루만 씨앗 나눔 신청을 받을게요. 천일홍, 흰색, 분홍 믹스, 빨간색, 보라색 씨앗을 나눔할 예정이에요. 신청은 댓글에 남겨주시고
신청자가 많으면 30분을 추첨해서 보내드릴게요. 다년생 꽃이 기본으로 잡혀 있다면 1년 초가 많이 필요하지는 않아요. 그래도 여름부터 설이 내리기 전까지 피워주는 1년 초 꽃은 정원에 꼭 필요하더라고요. 정원은 지금이 아니라 다음 계절을 준비하는 겁니다. 6번째, 튤립이 지면 구근을 빼야 할까요? 유치님이 이 질문을 해주셨어요. 저는 튤립 사이사이에 펜지, 비올라, 물망초를 함께 심어두었고요. 작년에 있던 리나리아도 자연발화해서 꽃을 피우고 있어요. 사실 저도 예전에는 튤립이 지고 나면 시든 잎이 보기 싫어서 구근을 빼버렸거든요. 그런데 다른 자리 구근을 빼지 않고 그냥 땅에 두었던 곳에서 올해 튤립이 다시 올라온 거예요. 꽃 크기도 전혀 작지 않고요. 구근을 빼지 않아도 이렇게 잘 올라오는구나 싶어서 올해는 튤립 잎이 자연스럽게 시들 때까지 꾹 참고 그대로 두려고 해요. 대신 펜지, 비올라, 물망초를 주변에 두어서 자연스럽게 시선을 분산시키고 이 꽃들이 시들고 나면 그 자리에 안젤로니아를 심어줄 거예요. 안젤로니아가 늦가을까지 그 자리를 지켜줄 거예요. 7번째, 그늘진 곳도 포기하지 마세요. 오늘 유치님이 정원을 돌아보시다가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유튜브에서 볼 때보다 훨씬 꽃도 많고 예뻐요. 해가 드는 곳뿐 아니라 그늘진 곳까지 꽃이 가득해서 너무 예뻐요. 진짜 기분 좋았어요. 정말로요. 저희 집은 비닐하우스가 주변을 둘러싸고 있어서 키 큰 나무를 심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그늘이 많지는 않은데 대신 돌 언덕 아래가 그늘이 많이 져요. 그 그늘진 곳에 금낭화, 비비추, 휴케라, 수국들을 심어두었고 올해는 풀모나리아도 새로 심었어요. 그늘이라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 예쁜 공간으로 만들어가고 있어요. 그늘 화단 생각보다 훨씬 매력 있거든요. 오늘 유치님 덕분에 저도 저희 정원을 새로운 눈으로 보게 되었어요. 돈은 많이 들였는데 왜 안 예쁠까? 결국 정원은요, 돈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구조로 만들어집니다. 높낮이를 만들고 배경꽃은 파종으로 채우고 흰 꽃으로 정원이 색과 어울림을 조절하고 자연 지형을 활용하고 1년 내내 꽃피는 정원을 계획하고 튤립 구근은 서두르지 말고 기다려주고 그늘진 곳도 어울리는 식물로 채워가는 것. 이 7가지만 기억하면 정원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천일홍 씨앗 나눔도 댓글로 꼭 참여해 주세요. 감사합니다.